자, 이번엔 모래톱이야기라는 작품을 배우도록 합시다. 이 모래톱이야기라는 작품의 공간은 조마이섬이라는 섬이 있는 마을이에요. 이 조마이섬이라는 섬은 실제 존재하는 섬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따지면 강가에 쓸려 들어온 모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섬이 있죠. 그걸 삼각주라고 하죠. 이건 삼각주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전에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작품 자체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마이섬이라는 이 섬은 삼각주로 인해 만들어진 거지. 원래는 없던 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곳 오갈 데가 없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살게 되었고 그것이 마을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삼각주인 이 조마이 섬이 갖고 싶은 권력자들이 생겨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이 섬을 통차지하고 싶은데 그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뭐 너 딴 데로 가라라고 한다면 어디로 갈 곳도 없으니 갈 리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들이 이 섬을 뿔떡 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약간 허름한 댐을 건설해요. 그 댐을 건설하고 그 댐이 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 홍수로 인해 사람들이 쓸려 나가거나 또는 스스로가 나가게 되겠지, 그지? 그것을 바라고 그런 댐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댐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갈바세 영감이라는 사람이 댐을 부수게 되거든요. 이 댐을 부수는 광경을 권력자의 하수인들이 보고서는 그들과 싸움이 납니다. 그 싸움 과정 중에서 이 갈바세 영감은 그 권력자의 하수인들을 한 명을 바닷속에 강가에 던져서 죽게 만들죠. 그 과정 때문에 갈바세 영감은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고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갈바세 영감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바세 영감의 손주인 건우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건우의 학교 담임 선생님인 나가 듣고 전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엔 이 작품에서 나라는 인물은 이 건우와 갈바세 영감이 살고 있는 조마이섬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므로 1인칭 관찰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로 지문을 좀 올려보도록 합시다. 조금 더 키울게요. 자, 20년이 넘도록 내쳐 붓을 꺾어오던 내가 붓을 꺾어왔다는 말 뜻이 뭘까요? 붓을 꺾어오던, 즉 글을 쓰지 않던. 보통 절필이라고 한자로 말하지, 그지? 그다음에 내가라는 말을 썼어요. 1인칭입니다. 그럼 붓을 꺾어오던 내가라는 말이니까 나라는 인물은 최소한 글을 쓰거나 글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나라는 인물은 건우라는 아이의 학교 담임선생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지? 세상 이런 글을 끼적거리게 된 것은 편안간 무슨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교원 노릇을 해오던 탓에, 자, 교원 노릇을 해오던 탓, 즉 나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다? 교사다. 우연히 알게 된 한소년, 이때 말한 이 한소년이 누구라고? 건우란 아이라고. 이게 얘가 건우예요. 자, 와 그의 젊은 홀어머니 할아버지, 이때 할아버지가 바로 누구다? 작품에 나오는 갈바세 영감이다. 이렇게 갈바세 영감은 이 작품에서 실질적으로 갈등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가볼게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오던 낙동강 하류의 어떤 외진 모래톱 이들에 관한 이 기막힌 사연들조차 마치 지나가는 남의 땅 이야기나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세상에서 버려져 있는 데에 대해서는 차마 묵묵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내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으므로 이 이유부터가 바로 실질적인 모래톱 이야기, 모래톱 조마이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럼 봐보자. 아, 이게 쉽게 말하면 액자식 구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다. 그치? 확인됩니까? 기진맥진한 탓인지 그는 내가 권하는 술잔도 들지 않고, 여기서 그라고는 인물은요 실질적으로 나라는 인물, 즉 건우의 담임 선생님인 나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인물로, 그러니까 윤춘삼이라는 인물이에요. 윤춘삼. 그 마을에 갈바스 영감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별명 있죠? 뭐라고 불러요? 송아지 빨갱이라고 불려. 아니라 내가 권하는 술잔도 들지 않고 하던 이야기만 계속한다. 즉 비가 많이 왔고요. 그 비로 인해서 홍수가 났고 댐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휩쓸려가기 직전에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갈바세 영감이 댐을 부쉈고 그 과정에서 사람 한 명을 죽였다고 했죠. 그 후의 이야기예요. 갈바세 영감이 경찰서에 끌려간 후의 이야기입니다. 가볼게요. 바로 어제 있은 일이었다. 과거로 돌아가네요. 그럼 어제 있은 일로 돌아가는 거, 여기까지만 요 상황만 보면 얘는 뭐라고도 볼 수 있어? 그렇지. 역순행으로도 볼 수 있는. 작품 전체로는 액자식이 되는 것이고 합니다. 하단서 들은 대로 소위 배짱이들이 만들어둔 엉터리 둑을 허물어버린 얘기다. 배짱들이라고 하는 말은 권력자를 말하는 권력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작품은 실질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갈바세 영감이라는 이 못 가진 자들의 대표, 이 모래톱의 조마이섬에 살고 있는 못 가진 자의 대표 갈바세 영감과 그 섬을 빼앗으려는 권력자, 가진 자들의 하수인 간의 갈등이야.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아주 좁은 의미로 소설로만 본다면 갈바세 영감과 그 권력자의 하수인 간의 갈등인데, 이걸 확장 해석해보자고. 못 가진 자들과 가진 자들의 갈등이에요. 그지?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란 말이지. 확인되니?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갈등 양상 중에 집단과 집단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비는 연사을 억수로 쏟아지지 실하지도 않은, 즉 튼튼하지도 않은 둑을 그대로 두었다가 물이 더 불었을 때 갑자기 터진다면 영락없이 온 섬이 떼죽음을 헬패했을 텐데, 마침 배에서 돌아온 갈바세 영감이 설두를 해서, 즉 못질 또는 망치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두를 해서 미리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아까 말했다시피 갈바세 영감이 댐을 부쉈던 이유는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와 건우 할아버지 끌고 갔느냐고요? 이게 누가 말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윤춘삼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윤춘삼이라는 사람이. 그럼 봐봐.
여기까지의 내용은 윤춘삼이 나에게 정리해서 얘기해 준 것을 내가 정리해 쓴 거지, 그지? 쉽게 말하면 소설 자체에서는 요약적 제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 가보자. 윤춘삼 씨는 그제야 소주를 한 잔 훅 들이켜고 다음을 계속했다. 섬사람들이 한창 둑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 한다. 좀 더 똑똑히 말하는 이거 마찬가지죠. 이 부분부터도 마찬가지 요약적 제시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갑니다. 좀 더 똑똑히 말한다면 조마이섬 서쪽 강둑길에 검정 지프차가 한 대 와 다음 뒤란다. 이때 검정 지프차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 1960년대나 1950년대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자동차라는 게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 자동차라는 건 보통 정부, 기관 사람들 내지는 권력자, 군인들을 상징한다. 특히나 그 중에 검은색, 군용색 그 쑥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칠한 건 군용 트럭을 검은색으로 칠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권력자들이 타고 다니던 차죠. 지금도 보면 사장님들의 차는 대부분 다 검은색, 포스가 느껴지는 검은색 차죠. 여기서 검은색 지프차란 바로 권력자라고 보시면 돼요. 권력자. 그러면 쉽게 보자고. 이때 건우 할아버지 즉 갈바스의 영감과 검정 지프차 권력자를 간에 뭐가 되는 거라고? 갈등이 되는 거라고. 잠깐 말했다시피 집단과 집단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고요. 한 대가 와 닿는 뒤란다.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두 명을 불쑥 현장에 나타나더니 이때 말하는 깡패같이 생긴 청년 두 명은 바로 검정 지프차와 관련된 하수인 즉 권력자의 하수인이 되는 거야. 그죠? 같은 인물로 볼 수 있겠지. 동일한 계급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둑을 허물어뜨리는 광경을 보자 이내 노발대발 방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엉터리 툭을 막아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소위 유력자들의 앞잡이인데 봐봐. 유력자의 앞잡이 누가? 여기 청년 두 명이요. 뭔지는 모르되 아무리 타일러도 여보 당신들도 보다시피 물이 안팎으로 이렇게 불어나는데 섬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누가 한 말이겠니? 갈바스 영감이 한 말이겠지. 그지? 해봐도 들어주기는커녕 그중 힘께나 있어 보이는 눈이 약간 칙재진 친구가 되려 갈바스 영감의 괭이를 와락 빼앗더니 물속으로 핑 집어던졌다는 거다. 즉 서로 갈등이 보이는 거지. 그지? 나름대로 갈바스 영감은 하소연을 했단 말이야. 사람 살리자고. 그리고 누굴 믿고 하는 수작일 테지만 후욕해서를 함부로 뇌까지 즉 젊은 사람이 할아버지 막 욕을 한 거야. 그지? 순간 화가 머리까지 치밀었을 갈바스 영감 더 욱한 거지. 그지? 이 개 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하냐 니놈들이 뭐 욕심이 중하냐. 말도 채 끝나기 전에 덜렁 그 자를 들어 물속에 폐지를 해버렸다는 거죠. 즉 물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이해되니? 물속에서 죽었겠지 사람. 그지? 상대방은 아이고 소리도 못해보고 탕 위에 휘말려 가고 지레 달아난 녀석의 고자질에 의해서인지 이내 경찰이 둘이나 달려왔더라고. 즉 우발적인 사고였던 거야. 그치? 더군다나 사람은 살리려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갈바스 영감은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는 거다. 그래서 작품의 내용과는 조금 다 관련이 없는 얘기 잠깐 할게요. 서슴지안고란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표현 볼 때마다 되게 자주 말해주거든요. 수능에서 우리 배우면 어휘와 관련된 문제에서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서슴치가 아니라 서슴지가 맞습니다. 왜 서슴지가 맞냐면 기본형이 만약에 서슴하다였었다면 기본형이 만약의 경우에 그랬다면 이때 얘를 활용할 때 서슴 히읗 플러스 뒤에 지가 붙어서 히읗과 지읒이 우리가 알다시피 자음 축약에 의해서 하나가 되게 되면 얘는 서슴 치로 바뀔 수가 있을 텐데 얘는 서슴하다가 기본형이 아니에요. 기본형이 서슴 다입니다. 그래서 얘를 서슴 왜 이러니 서슴 플러스 지가 되면 희응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서슴지로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둡시다.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는 거다. 다행히도 벌써 그때는 둑이 완전히 뭉개지고 섬을 치닫던 탕류도 빙 애워돌며 문구적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 조마의 섬을 지키다시피 해온 영감인데 이때 영감이 누군데? 아까 말했던 갈바스 영감. 그치? 그 마을을 지키며 살아왔던 터줏대감인 거야. 살인죄라니 웃자면 좋겠는기요. 개까지 말하고 나를 쳐다보는 윤춘삼 씨의 멀건 노래는 어느덧 닭똥 같은 눈물이 이때 봐봐. 닭똥 같은 눈물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왜 눈물을 흘리냐? 억울한 거죠. 그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 못된 사람을 죽인 이 갈바생을 정말로 이렇게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 그에 대한 불쌍함, 연민 이렇게 그치? 확인돼요?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한 단어로만 표현해라 그런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분노 이렇게. 누구에 대한 분노? 권력자들에 대한 분노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 봐봐. 법과 유력자의 배짱 과연 얘들과 앤드 선량한 다수의 목숨 이렇게 서로 뭐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는 건데 자 봐봐. 법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대체적인 대부분의 법들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중에 표면상으로는 못 가진 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가진 자들이 훨씬 더 잘 활용합니다. 그지? 여기서 법과 유력자의 배제가 바로 쉽게 말하면 권력자라고 보시면 되고 선량한 다수의 목숨이란 바로 갈바스 영감과 윤춘삼 씨를 포함하고 있는 이 조마이 섬에 살고 있는 갖지 못한 자, 소외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 가보자. 나는 이방인처럼 윤춘삼 씨의 칸칸한 얼굴을 건너보네. 중요한 말 하세요. 이방인처럼이란 말을 했거든. 누구를? 자기 자신을. 이때 왜 자기 자신을 이방인이란 말로 표현했냐면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모든 간에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자기의 나약한 모습, 자신의 나약함이라고 하는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이방인이라는 말을 쓴 거겠죠. 갑니다. 폭풍우는 끝났다. 60년 이래 처음이니 뭐니 하고 수다를 떨던 라디오와 신문들도 이젠 거기에 대해서는 감쪽같이 말이 없다. 이젠 거기에 대해서 감쪽같이 말이 없다. 그 말은 뭐야?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지? 무관심해진 거야. 무관심. 한때만 해도 어이구 쟤는 큰일 났다라고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 호기심 이나마도 지금 사라져버린 거죠.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이 사람은 이러한 현실, 당시에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아까 앞에 언급했었죠. 그저 몇몇 일간 신문의 수의 연극 의연란에 다수의 금액과 옷가지들이 늘어갈 뿐이었다. 섬 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60이 넘은 갈바스 영감은 결국 기약 없는 감옥살이로 넘어갔다. 그리고 9월 새학기가 되어도 건우군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일기장에는 어떠한 글이 적힐는지, 이 말은 뭐냐면 걱정하는 거야. 무엇을? 자,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확인되세요? 왜 걱정하냐면 봐봐. 이렇게 힘겹게 정의를 위해 살아오던 자기의 할아버지가 결국에는 힘든 자에게 당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살아갈 거두란 인물은 앞으로 정의를 믿고 정의를 위해 살겠어요? 아니죠. 권력을 갖기 위해 살겠지. 그런 사람들이 넘치는 한국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겠어요? 그걸 이 사람이 바라보고 걱정하는 거죠. 갑니다. 황폐한 모래톱, 조마이성물 군대가 정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듣다. 이때 군대라는 것은 여기서는 긍정에는 부정으로 봅니다. 왜? 권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 권력자가 조마이성을 뭐였다? 조마이성을 장악했다는 거야. 조마이성을 장악하다. 그러니까 결국엔 빼앗긴 거지, 그지? 자, 갑니다. 소문이 들렸다까지요. 자, 수고하셨습니다.